시니어 이주혁입니다. 네, 이렇게 크나큰 박수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문경문화예술회관인데요.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영국 문경시장과 함께하는 문경시민과의 대화, 열린 장소에서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실시간 생중계로 90분간 이어지겠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경문화예술회관으로 달려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신영국 문경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 게 바로 그제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늘 느낍니다. 아쉬운 점이 많죠. 또 성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바로 예스 문경이라는 구호하에 출발한 새로운 시작이 이제 1년을 지났고 이제 많은 과제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러한 지방의 위기에서 돌파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소상히 시민께 보고드리고 또한 우리 대구 경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사회에서 공감을 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탄 없는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국 문경시장님의 인사말로 오늘 문경시민과의 대화 문을 멋지게 열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무대 위에는 문경시민을 대표한 문경시민 대표단 여러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사실 시장님과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날이니만큼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시장님, 예. 가은읍에 사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야 자택이니까 편하시겠지만 수행 비서나 기사님들은 1시간 일찍 출발해야 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운전기사 또 수행비서한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시내 쪽에 집이 있던 것도 팔았고 또 우리 관사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게 민선이 되면서 관사 부분이 매각이 됐고 저는 가지고 있는 집이 가은 그것뿐이니까 저거 대안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파이팅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이 쉽지가 않은 게 진입로가 좁다고 해요. 그래서 읍장님이 여러 번 진입로를 확장하자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극구 사용하셨다고요. 저희 동네가 이제 한 40~50% 불악이 되는데 우리 집은 또 거기 동네 본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이제 논두렁길인데 길이 좁지요. 논두렁길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하고 옆에 딱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좁긴 한데 승용차가 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 예산이 많이 늘긴 해도 거기 예산까지 쓸 여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에 예산을 양보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이렇게 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뭐 이런 질문까지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신영국 시장님이 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니까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실 분 계실까요? 황지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읍 카페 선일 그리고 모전 카인드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이자 문경시 청년정책참여단 단장 황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자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청년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감개에 무량합니다. 좀 많이 떨리지만 또 많은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박수로 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라서 좀 패널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질문, 또 재미있는 질문으로 제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토킹 포인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항상 제빵의 임영웅, 커피의 예. 임영웅, 사과의 임영웅, 그러니까 오미자의 임영웅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그 청년들에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임영웅이란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인구 문제 때문에 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인구 문제가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되고 농촌에도 있는데 인구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 7만마저 이미 붕괴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경이 결국은 인구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느 방송사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문경에 미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제가 동그라미에 예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희망의 근거는 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는요, 문경이 어려운데 문경이 갖는 포텐셜,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문경이 산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을 해서 그 잠재력의 극대화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경이 사느냐 죽느냐, 문경이 인구를 늘리고 문경이 역사 속에 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잠재력의 극대화가 뭐냐? 임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에서 2천억 하는 걸 5천억 올리고 오미자를 현재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굳히고 관광이 고만고만한데 국내 관광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 유치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임영웅을 몇 개 만드느냐에 따라서 문경이 인구를 지키느냐 문경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뜻에서 임영웅 버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분야에 걸쳐서 너를 위해 한 수십 명, 수백 명의 임영웅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바로 옆에 계시는 양재필님 질문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경중앙시장 오미자네 청년몰 회장을 5년 하고 회장은 이제 또 후배한테 물려주고 현재 오미자네 청년들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양재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가볍게 질문했으니까 또 시장님의 추억을 또 되새겨서 시장님이 진짜 단 1%의 기적으로 저희가 2015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문경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유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은 이제 다음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바라봤던 체육대회가 유치되고 그때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밖에서 보셨을 건데 그 바라봤던 느낀 점과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문경이 또 체육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또 군인 체육대회나 이런 세계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불과 2015년이면은 우리가 8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야인으로 바깥에서 그 대회를 지켜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제가 그 대회를 유치할 때는 문경의 새로운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경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전까지 대한민국은
아시아권에 있는 조그만한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인이 보는 시각은 그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4년도 도쿄올림픽을 기억합니다. 일본이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면서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까운 2008년을 기억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어떻습니까? 중국이 거대한 나라고 모든 잠재력을 가졌지만 세계에서 보는 중국은 불과 인도하고 차이가 없는 중국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면서 중국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2015 대회가 문경이 작지만 문경이 새로운 용트림을 하고 새로운 문경이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2015 대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도 안 되는 도시 브뤼셀에 가서 문경 인구가 얼마냐고 했을 때 제가 80,000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What? 무엇이냐고를 몇 번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국내에서조차도 평창올림픽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차도 평창올림픽 뒤에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 것, 그런 노력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시민 환영대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흥덕시장 입구에서 시청까지 길목길목에 우리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문경의 미래 2015 대회를 준비한 그 노력과 그 정성에 비해서 2015 대회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대회는 치렀죠. 대회 치르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남은 게 있습니까? 대회를, 그런 대회 치르면요, 대회 해봐야 보름밖에 안 돼요. 보름 동안에 10,000명이 온다 한들 우리 소프트 테니스 대회, 씨름대회 유치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회 하나만 해가지고 선수단이 와서 대회하는 것 같으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대회를 통해서 지역을 바깥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전지훈련장으로 마련하고 윈블던이 조그마한 10만도 안 되는 도시가 전구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가는 일이고, 그래서 감히 지난주부터 벌써 2027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남아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대회가 2031년 대회입니다. 2031년 대회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30년 부산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까지 나서서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2030 엑스포, 부산 엑스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큰 대회냐,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큰 대회냐 모릅니다. 제가 봐서는 엑스포보다 군인체육대회가 더 큰 대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모두는 세계 군인체육대회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경 시민분들의 모든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해 주신 것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중에 계속 유독 고개를 더 끄덕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경림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시장님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는, 그렇지만 한자는 나랍니다. 경천어를 품고 있는 동로댁 이경림입니다. 저는 시장님 너무 궁금한 게, 그 야인 생활 11년을 견디셨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그 비방과 악의적인 그 험담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저는 유리멘탈이어서 진짜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그 고래 신줄 같은 멘탈 관리 정말로 살짝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별거 있습니까? 저도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또 누가 또 옆에서 뭐 화내게 하면 또 화도 더 많이 내고 또 어려울 때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어떤 어려운 짓다 해가지고 당장 그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그 내려놓는다 할까요? 이렇게 끝난 일은 그냥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시간을 제가 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살짝 틉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사라고 그 부분을 따게 한 것도 그러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향평가사 준비를 하고 그 몰입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교재에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고치고 또 틈나면 이제 옆에 우리 여러 이제 우리 회원님들 계신데 또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테니스도 치고 또 바둑도 저도 취미생활이 있으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고 모든 걱정 고민은 해결책은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옆에 계시는 김선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젊은 도예가입니다. 저는 8대째 도자기를 하고 있고요. 무형문화재로서 우리 도자기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시민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잠깐 여쭙고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차사발 축제 25주년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생활도자기로서의 명품 세계화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시작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쉬운 질문.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축제가 예전에는 문경 도자기 축제가 도자기 축제 하나로서 끝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많이 되었죠. 도자기를 많이 팔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축제를 느끼고 내년부터는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는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건은 뭔가 하면 문경 찻사발 엑스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도자기 축제만 아니고 여러분 공예, 농업, 우리 여러분 뭐 화해, 뭐 모든 어떤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활동하셔서 그런 엑스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 유치 관련 TF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질문 좀 했네요. 무조건 해주세요. 네. 질문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그 찻사발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소회가 있습니다. 문경이 도자기가 유명하고 찻사발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겪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문경 도자기가 이제 한물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도자기 그 비싼 거 누가 사겠어?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든지요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됩니다. 뭐 이걸 영어로 하면 팩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자기가 한물 같다는 뜻에서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비자라든가 일반 고객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우리가 팔라는 가격과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비싸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통 도자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전통 도자기가 소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 도자기가 더 시장이 넓습니다. 전통 도자기만 고집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이 사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넓은 브루오션인 생활 도자기 쪽으로 반영을 전향하느냐, 가격세를 낮추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번에 역점을 두고 우리 김선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도예인들이 똘똘 뭉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9일 동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무려 16만 명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137억이었답니다. 이런 정도의 효과를 근황해서 이번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생활도자기 부분도
우리가 그릇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은 금속 그릇하고 사기 그릇, 유리 그릇, 사기 그릇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분명히 사기 그릇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여주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가스가마라든가 이런 전기가마로 한 이 생활도자기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한 질 위에 그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팔면 우리는 30만원, 40만원, 그 사람들이 30만원, 40만원 팔면 50만원, 60만원 팔아서 고급 생활도자기 시장에 침투하면은 장작가마로 한 것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한 거죠. 그 부분에서 이번 25회 차사발 축제의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정철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경시 체육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서정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황지연님께서 임영웅 테마 버전으로 접근하시는데 저는 임영웅 노래 버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 하면은 시간표에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 소절만 하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왜 이 노래 했는가 하면요, 저는 이제 지난 1년간 시장님이 각종 체육대 행사도 많이 오시고 또 행사에 일반 행사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이 노래를 항상 불렀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당신이란 말이 나올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좀 상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 가사 속에 당신이 누군지 그에 대해서 오늘 소상히 좀 밝히겠습니다. 예. 예, 노래 잘 부르시네요. 저보다 훨씬 잘 부르신 것 같고. 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참 기본적인 거를 망각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보다가 저도 따라서 불렀어요. 처음에 부를 때는 그냥 가사를 익히려고 그러고 이렇게 불렀는데 조금 한 번씩 부를 때 딱 당신이라는 데서 딱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살면서 감사한 마음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 감사함조차도 모르고 살았네. 그러면서 그 당신이 이제 노래 부를 때마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신이. 그러면서 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을 깨우치는 노래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밝혀주시면서요. 첫째는 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은 저는 어머니가 또 각별합니다. 저희는 이제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인생 모두가 저희 인생이라고 할 만큼. 근데 참 계실 때 제가 지나고 보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가사에. 어머니는 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어머니는 늘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를 깨우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할 말씀이 많은데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안 나가시고 한글도 겨우 잘 다 모르실 정도인데 판단할 때도 어머니가 저한테 뭔 말씀하는데 제가 표현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어머니 판단 안 따랐어요. 제가 제 생각이 더 옳다 생각하고 제가 더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보다 제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죠. 두 번째는 이 앞에는 제 아내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앞에 뭐 심한 얘기로 저지르면은 이제 뒤따라오면서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살다 보면은 다 잊어먹어요. 몰라요. 당연히 뭐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래 소절을 하면서 아니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문경 시민입니다. 제가 선거를 7번 치르다 보니까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은지조차도 모르고 뒤늦게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도 한 통화 못했잖아요.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또 존재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뭐 앞으로 간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 저 지난 시간이 그 임영웅의 그 노래가 저한테 일려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감사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님이 지금의 문경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고도현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의 고도현 기자입니다. 제가 문경 지역에 근무한 게 한 20년 넘었고요. 또 신영구 시장님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것도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 시민들께서 똑같이 신기해하고 궁금할 거라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시장님이 2002년도 출마하셨다가 2006년도부터 이제 시장님을 하시고 6년 하시고 다시 또 시장님이 17년이 지나서 다시 또 시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시장님보다 지금 시장님이 더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예를 들면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좀 늙으셔야 되는데 걸음걸이도 더 빨라지셨고 이 가창력도 아주 더 뛰어나시고 이 피부도 시장님이 이제 시민들하고 스킨십을 하시잖아요. 이제 악수를 하고 이러면 피부도 더 고와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제 나름대로 확신에 시장님이 세월을 역류하는 그런 또 긍정의 힘도 있으시지만은 틀림없이 뭐 숨겨둔 보약이 있다 하시거나 뭐 마늘 주사를 맞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개된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시장님이 최근 그 신체 나이를 측정하니까 55세로 나왔네요. 그래, 55세 같으면 저하고 신체적 관계에서는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볼 때는 이제 삼촌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55세 동갑이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신체 나이를 40세로 지금 낮춰야 되는데 무척 지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젊어지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제가 10년 전에 시장할 때하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장할 때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 뭐 공직자 공무원도 계시고 하는데 조금은 달라진 게 맞습니다. 이제 그게 세월이라는 것이 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달라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물러나고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는 한 10년 전의 시간은 지났는데 뭐 서울을 갈 때 버스를 탄다든가 할 때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또 말로서 때로는 직원들한테 상처를 준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특별한 감정을 갖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제 성격 탓으로 그것을 자제를 못하고 심한 얘기를 해서 직원들한테 상처를 준 부분은 그래서 그거 주워 담고 싶은데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잘못했다. 왜 달리 부드럽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취임 언저리에서 제가 맹세했습니다.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음이랄까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요, 시청이 공무원이 1000여 명 됩니다. 직원이 1000여 명 되고 예산이 1조가 됩니다. 한 사람이 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10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는 그때는 10년 전에 끌고 간다 생각했어요. 제가 직원들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아는 게 많다, 그러면 충돌이 생길 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참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더 어릴 적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소떼 끼는 거라고 하죠. 소떼 끼는 건 이제 우리 저희 몫인데, 소떼 낄 때 소 몰고 가서 산 밑에 매놨다 나중에 집에 끌고 오면 소가 어떨 때는 말을 안 들어요. 땡기면은 뒤로 버티면은 도저히 못 당겨요. 물 먹이려고 물가로 가서 당겨도 소가 버티면 못 당겨가요. 제 스스로 소 한 마리도 못 끄는 주제에 무슨 이런 큰 조직을 끌고 간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시청의 1000명 공직자들이 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발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1000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 하나로서 그거를 다 끌고 간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원 오브 댐으로 저도 함께 그냥 1000명의 1001명으로서 일하는 존재로서 조금 더 뭐랄까, 뭐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냐, 이것을 치우는 역할만 하면 되겠구나, 각자가 각 1000명이 가지는 강점을 이렇게 부추기기만 하면 잘 되겠구나, 그 뒤늦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뭐 깨달았다는 얘기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뉘우침과 이 생각의 전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직원들 하는 모습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사관학교 소방기술은 여기서 오늘 또 하나 희소식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고 먹거리 문화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산시장을 가보니까 백종원 대표가 그냥 예산시장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백종원 대표도 만나고 문경도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권역별로 하는데 대구, 경북권은 문경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함께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신체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도 뭐 약도 많이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에 뭐 부분에 이상이 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어지러움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병원에도 갔고 뭐 별 수 없습니다. 나이라는 게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그래도 저거 한 거는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트레스는 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직원들도 시장님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죠. 저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저 앞에 저 사람이 증명해요. 전 집에 가서 트로트 연습하고 야구 보고 그럽니다. 그냥 오늘 이 토론도요, 제가 준비를 했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있는 제 아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행사장에 있어서 행사장에 가서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고개 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영양제라든지 개인적인 내용은 방송 끝나고 나서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가벼운 질문으로 조금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봤는데요. 이제는 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궁금한 내용을 꺼내보는 본격 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뒤바꿔서 고도현님의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 과거 20년간 문경지역에 근무해보면서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1년 사이에 보면은 어떤 제보가 많이 들어오냐면은 공무원 편가르기 인사, 그리고 뭐 이제 지역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선거로 인해서 뭐 각종 후유증, 이게 이제 취임 이후 1년간 이제 발목을 잡고 그런 게 되풀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는 시장님이 되고 나서 어떤 공직사회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인사와 관련한 제보, 그리고 뭐 선거로 인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게 제보가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 이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영국 시장님이 이제 선거 공약에 그 지역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화합의 어떤 그런 그 비결과 그 시책이 지금 1년 사이에 이제 녹아 들어가 가지고 뭐 그런 현상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 제가 이 1년 전에 선거 때 이제 마이크를 잡고 했던 하두가 문경 발전시키겠습니다. 문경 화합시키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전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화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합이 뭐냐? 화합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큰 사회든 작은 사회든 다 화합을 원합니다. 근데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정성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합한다 하고 속으로는 손해를 입히면은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한 공정하지 못한 조치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화합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하면 손해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뒤집으려고 하죠. 그것이 화합을 그게 뭐 여의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공정성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합의 가장 큰 실체는 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의 공정성. 인사를 공정하게 했을 때 공직사회가 열심히 하고 일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성진해야 할 사람이 성진해야지. 성진하는데 어문부호가 받는 성진하면 맥 빠지죠. 그 다음에 일반 기업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 집행이 1조 아무리 많이 집행하면 못합니까? 이 1조를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예산 집행하면은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불평을 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정성을 제 욕심은 전혀 없고 제 욕심 버리고 공정성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인사 부분도 5급 사무관을 할 때는 발탁을 일부 했지만 6급까지 요번에 인사하는 자리에서는 전원 다 성진 서열 명부대로 다 발표했습니다. 행정직이 5자리다 하면 1, 2, 3부터 5번까지 딱 성진시키고 8급에서 7급까지도 명부 배열대로 성진 명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해서 환경공무직이라고 하죠. 미화원이라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환경공무직에 공채를 하면서 한 번은 17명 뽑고 요번에 5명 뽑았는데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채를 한다 그러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험 잘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1.5배수를 뽑고 면접을 치르는데 또 부탁을 해요. 부탁하는 사람이 시험 잘 치세요. 그래도 뭐가 있지. 그래도 뭐가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시험 잘 쳐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서류를 봤어요. 번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다 짜놓고 친다면서요. 이렇게 해요. 뭔 소리야? 이러니까 그거 다 각본대로 한다면서요. 아니야, 이 사람아 시험 잘 쳐. 면접을 안 보더라고요. 자기는 각본대로 돼 있는데 덜러리 못 쓴다고 그러고 곧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은 안 하니까 면접관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명언을 5명 뽑으면서 8명을 3명을 추가로 뽑아서 면접을 했는데 면접관 들어가는 간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제발 필기 성적 순서대로 발표하라. 그러니까 5명을 뽑으면 5번 필기 성적 순으로 5번까지 뽑으세요. 그러면 왜 3명을 추가로 뽑느냐? 그것은 5명 중에 혹시나 우리가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판단된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필기 성적 순서로 뽑아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도 5분 10분 질문해가지고 5분 10분 안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0.1점 0.2점 차이를 바꿀 만큼 그런 사람을 차별할 능력이 5분 10분 질문에서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필기 성적서로 꼽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것도 그래요. 뭐 건설이고 뭐 여러 가지 광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회계과 그 담당들 보고 그래요.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고르게 공평하게 통계내가지고 어느 특정 업체, 특정인한테 쏠리지 않도록 해라. 그게 제 목적이고 저희가 평가받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물러난 뒤에 평가하는 게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지욕심 안 차리고 공정하게 했다는 말까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도 노력했어.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 박수는 공감하신다는 뜻의 박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은 이경림 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님 저는 지금 얘기를 듣자면은 우리 공무원 1000명, 시장님 포함해가 1001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의문의 삼척분 안 계시죠? 여기 시청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보면 시청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신대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으면 삼척 가면은 늦다고, 그래서 삼척 시민이 얻기를 바라고 그 의문의 일패입니다. 그래서 넷선 문경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전 피부로 소름이 돋을 만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동로를 대표를 일단 농민 대표고 이렇게 나왔는데 동로는 아시다시피 점점 나오는데 30-40분, 문경 세제 나가는데 또 30-40분, 단양으로 가는데도 30-40분 이런데 뭐 교통에 문경이 뭐 대한민국의 배꼽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저희들은 정작 교통에 그 어떤 못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SRT가 이때도 세제까지 나가는데 30분 걸리고 이래서 그렇다고 뭐 단산터널 같은 거, 벌제터널 타르다, 요목터널 타르다 이거는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 이제 한반도 녹색공원이 경천호에 24년도까지 되고 예산도 80억으로 됐는데 거기를 제가 보니까 뭐 전망 카페, 캐러반, 오토 캠핑장 이런 식으로 주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콩고물이 별로 동로 사람들한테 안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모르긴 해도 그 중간에 섬이 있는데 그 출렁다리나 아니면 무섭다 하는 유리다리 같은 그런 거 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은 동로 그 오지의 어떤 그 정체성도 좀 벗어나지만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의 정책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예, 우리 이제 경천댐이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경천 이름은 문경과 예천의 한 글자를 따서 만들었고 경천호가 우리 문경과 예천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접근성만 빼면은 경천호가 만약에 점촌 인근이라든가 문경 세제 은전이 있었으면은 막 심한 얘기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반도 그 사업으로 용역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단계 사업에 지금 이경님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포함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획된 예산으로 하고 2단계, 3단계 사업을 해서 출렁다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경천댐이 관광객들의 또 하나의 볼거리, 또 하나의 즐길거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 분위기와 지역 경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정철 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체육 분야 그 부서에 근무하는 관계로 우리 내년도 예산이 또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서 사전에 좀 미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좀 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시장 취임 이후에
저희들이 그 체육 관련 예산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22억에서 49억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회 개최 수도 지금 원래 73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시장님 덕분이고 우리 체육회장 오시지 못했지만은 그 두 분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대회 유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시험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뭐 한 7, 80억 이상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좋은 게 체육대회 유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끊임없이 좀 예산 지원을 많이 추진한가에 대해서 좀 이 자리에서 좀 소상히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것도 예스 문경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정액시키겠습니다. 체육 분야의 예산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길게는 뭐 한체대나 이런 대학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만은 단기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체육대회 유치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동아일보 소프트 테니스 대회 같은 거는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단 규모가 하루에 2,000명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 하루에 와서 밥 3끼에다가 숙박까지 하면 최소한 5만 원을 쓴다고 봅니다. 2,000명이 5만 원을 쓰면 하루에 1억을 지역에서 소비를 합니다. 일주일 하면은 7억이 소비하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동아일보 전국대 요번에 소프트테니스 2억 지원했거든요. 2억 지원하고 7억 쓰고 왔으니까 5억이 득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신문회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대회를 유치해야 되고 금년에 73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은 특히 숙박업소는 우리 보고 저희 보고도 방을 구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분야의 예산은 내년에도 팍팍 정액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함대경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 사과발전협의회 함대경 회장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문경 사과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농가 소득 향상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감홍사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과축제를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 이상 확대되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들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걱정은 지금 수출을 포함한 마케팅에 대한 좀 노력이 좀 아주 필요할 때다, 절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감홍사과 하면 되게 문경사과로 하죠.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 제가 사과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감홍사과면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양도 조금 10월달에 나오니까요 보관을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감홍사과가 왜 문경사과가 됐냐면요, 이 감홍사과가 원래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당도가 높고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10월달에 나오는데 10월달에 홍로 양광하고 경쟁을 해서 이게 색깔도 나쁘고 모양새도 하고 또 보통 이 고두라는 병에 약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니까 이게 제값을 못 받아서 이 값을 못 받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권장을 해서 심었는데 시장에서 돈이 안 되니까 감홍사과를 심으신 분들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뽑았고,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취임하고 2007년부터 사과축제를 10월달에 한 달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 사과가 이제 우리 부스마다 이렇게 깎아 나오니까 관광객들이 올라가시다가 내려갈 때 이제 맛을 보시지 않습니까? 맛을 보신 분들이 깎아놓으니까 홍로나 양광이나 뭐 색깔 좋은 거나 이 색깔이 좀 거머득한 거나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요 사과를 돌라 그러는데 그 요 사과가 전부 감홍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축제 한 달 하면서 감홍사과가 부활을 했습니다. 문경에서는 감홍사과를 찾고 또 가신 분들이 집에 가서 그 사과 다시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감홍사과 한 분이 문경들로 서서히 뽑기 시작했는데 새로 막 수요가 나니까 문경에서는 축제하면서 새로 심기 시작했고 다른 데는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몽사과는 70~80%가 문경사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몽사과를 만들고 또 내용을 보니까 당도는 높은 게 아니라 이게 강점이 참 많아요. 비료도 적게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젓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지라고 젓가라는데 꽃을 따주는데 이거는 꽃을 별로 안 따줘도 지가 알아서 따요. 그 인건비도 적게 비료비도 적게 들고 값은 비싸게 받고 이 가몽사가 대박이 난 게 바로 우리 함대경 회장님 중심으로 한 사과발전입에서 사과축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과축제 기간에 5kg짜리 5만원, 6만원 받았거든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케팅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임영웅을 우리 사과에서 만들어내면은 파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공 부분도 또 해서 마케팅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과계 임영웅이 나오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염영웅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도, 22년도 문경시 학부모 협의회장 맡은 염영옥입니다. 현재는 문경 지역 학부모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다 보니까 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문경시와 교육청에서 같이 공동기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진 사업에 이제 대학생들하고 학생들하고 멘토 멘티 사업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애들한테 실질적인 조언과 실질적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경이 또 어느 분야 못지않게 교육 분야에 관심도 많고 교육도시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교육 부분이 발전해야 되는데 오늘 교육장님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학교 교사님들도 오시고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결국 교육이 살아야 문경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교육 부분도 안타까운 게 인구 문제, 인구 감소 때문에 학생 수 확보가 어려워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에 있는 그 학교 또는 분교는 학생 수가 거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학교를 문을 닫는다든가 이것은 또 지역사회 발전과도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들고 나온 것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우리 문경교육청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예산만 하더라도 4년간 16억 원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열심히 교육장님과 또 교육청 또 교사님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때로는 교사가 부족하면은 우리 주민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학교 선생님들만이 따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고 함께하고 또 생활교육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사업을 4년간 16억 사업을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멋지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양재필님. 예, 양재필입니다. 제가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에 실질적으로 한 7,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그 가족까지 합산을 한다면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문경에 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나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전달받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시청에 이제 일자리 경쟁에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행정 인원이 소상공인에 배정된 인원이 굉장히 이제 작더라고요. 그분이서 이 7,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행정 인력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이제 저희도 안타깝고
그분들도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우리 문경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부분들이 참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인구 감소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나타나는 것도 빈점포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결국 소상공인 대책은 인구 대책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학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어떻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기적인 대책만 가지고 앉아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져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임영웅을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이고 차별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더본 백종원 대표하고 하면은 이제 어느 한 군데를 잡아서 예산처럼 이제 먹거리 장터를 만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흥덕장은 5일장으로 38로 나가고 있는데 중앙시장은 지금 토요장터로 해서 지금 뭐 토요일날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장터로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먹거리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방길 축제다 뭐 이런 우리가 뭐 무슨 강부의 길이다 이런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만들고 이 정답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인 다른 많은 지역들을 벤치마킹하고 거기다 우리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답이라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업에 계셔서 비슷한 결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지은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의 힘을 빌려서 시장님 질문 2개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원래 1개였는데 2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산시장, 그 백종원 더본 관련 재래시장 원도심 개발 관련인데요. 제가 원래 이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발표하셔가지고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네, 저도 문경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원도심 개발 계획이라고 했을 때 저도 바로 예산시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30명 정도 오던 방문객이 5,000명까지 올라갔고요. 먹거리 시장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약간 일반 제품,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상인들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양날의 검, 그 시장님의 탁월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 첫 번째 차별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경 세제가 관광지로 유명하고 앞으로 케이블카도 놓고 하면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되고 뭐 테르메라고 말씀 보고 드렸지만 테르메라는 워터파크 이런 것을 개발해서 또 역을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또 가은에는 또 에코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각 부분으로 오는 관광객들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을 단타로 끝내지 않고 야구에서도 안타 뭐 2루타 하나 치면 점수가 안 납니다. 그건 2루타 2개 치면 1점이 납니다. 또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하려 하는 것이 차별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과 연결화 전략으로서 극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RT 개통에 따라서 저희가 역세권 그리고 지역 개발 계획에 그 관련 업체와 MOU 체결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이 부동산 NFT 관련해서 그 글로벌 테마파크라고 이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글로벌 테마파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1%의 가능성
그 1%의 가능성도 이 글로벌 테마파크의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문경에 관심 갖는 것이 내년도에 문경 마원 쪽에 여기는 문경 세제역입니다. 이제 세제역이 들어오면은 문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고 그것이 우선은 판교에서 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서에서 오면은 1시간 10분 언저리 서울에서 고속철도가 문경까지 온다. 이것이 문경의 새로운 희망이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홍보도 했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라는 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지역 상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역 상권이 빠져나가는 빨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대 효과는 줄여야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는 늘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역세권을 우리가 정확하게 88,000평입니다. 약 10만 평의 역세권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하죠. 근데 역세권 개발을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하면은 구도심만 무너집니다. 이 점촌 시내 쪽에서 일부 상가가 그리 가고 문경 읍내 일부 상가가 역세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상권은 늘어나지 않고 내부 이동만 되니까 구상권은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서울에서 1시간 언저리 되는 이러한 교통망이 들어오고 그 앞에 10만 평의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된다. 10만 평이면요 거의 이 점촌 시내 상권에 맞먹는 면적입니다. 이 점촌 시내에 맞먹는 새로운 상권이 그것도 역사 주변에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부분이 지금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것은 잠정적인 도시계획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 어떤 뭐를 유치하느냐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명심하고 할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테르메 대표가 이달 말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워터파크의 세계적인 회사인데 테르메가 10,000평을 만약에 역세권에다 10,000평을 들어온다. 그러면 반드시 국내 유수 5성급 호텔이 바로 옆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테르메 10,000평을 주면 테르메가요 루마니아에 가보니까 종업원만 한 사이트에 종업원만 500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매출액이 유료 입장객이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인데 평균 입장 요금이 5만 원입니다. 600억을 그 사이트에서 지출한 겁니다. 500명의 고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영근 대표라고 발카리 대표를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영근 대표가 나름대로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아직은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현재는 공간이고 현재 도시계획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문경의 미래를 걸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에 있어서 혹은 같은 지역권에 있어서 더 관심이 가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문경 시민과의 대화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과열되고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선물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행시 문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전에 잠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은 같이 띄워주실 수 있겠죠? 문경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문경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다. 둘, 셋. 경사났네. 경사났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해봤는데요. 살짝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장님에게 문경으로 이행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비슷한 그 톤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문대 보시죠. 알겠습니다. 둘, 셋. 문의경서의 도시 문경은 오, 둘, 셋. 경상북도를 넘어서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긍정의 도시 예스 문경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요, 문경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삼행시로 좀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신현국 시장님의 성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자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을 떼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우선 누구신지요? 전 동천 이동에 살고 있는 청년 우상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현국 시장님의 운 함께 띄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나는 대한민국 문경시. 둘, 셋. 신영국 시장님입니다. 예, 네. 현재보다 미래가 밝은 문경시. 오, 마지막 국 가겠습니다. 둘, 셋. 국가대표 명품 도시 문경시입니다. 와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분 더 받아볼까요? 도전자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있으신가요? 오늘 떼시죠.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쥐어주시죠. 신. 네? 신. 신영국 시장님은 독보적인 집념의 성부사다. 현. 현재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그의 기운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늘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국. 국물도 없다더라. 역시 반전 있는 삼행시는 늘 환영받습니다. 다음은요, 시장님이 특별한 장학 퀴즈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작년에 문경시에서 태어난 출세가 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객석에서 숫자를 띄워주시면 그 숫자가 맞으면 정답이라고 크게 외쳐주시고 외쳐주신 숫자가 실제 정답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업, 높으면 다운으로 해서 함께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아무 숫자나 띄워주세요. 150 업 180 업 280이랍니다. 280 다운. 오! 어머머머. 한 번에 외치시면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맨 앞에서 271명. 업. 275명. 오! 누구십니까? 한 번 더 외쳐주실까요? 276. 예, 276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276명. 시장님만 허락하신다면 아까 전에 가지고 오신 가뭄 사과 하나를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께서 잠시 후에 전달해 바로 올라와 주실까요? 이왕이면?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문경에서 태어난 출세 가수가 276명입니다. 내년에는 300명이 넘기를 많은 분들께서 염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경 시민과의 대화 전 분야에 걸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염영옥님의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문경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후에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갖고 있는 뭐 단체라든가 협소한 걸로 있는데 혹시 이제 교육 예산으로 문경시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문경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 시설은 많이 갖췄는데 우리 애들이 놀이할 시설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서 영광체육공원에서 물놀이 시설도 이번에 축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전공원하고 흥덕공원에 또 놀이시설을 갖춥니다. 이러고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도 부족하고 합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가지고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관계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도현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 말씀 올리겠는데, 지금 숭실대와 문경대 통합 논의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총장님께서 약간 뭐 해프닝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마무리돼서 이제 순조롭게 가는 듯 했는데, 최근에 그 문경대가 자랑하는 간호학과의 교육부에서 잠깐 이래 좀 문제가 생긴 걸로 해가지고, 과거 저 문경대가 굉장히 그 어려웠을 때, 퇴출 위기를 겪었을 때 10여 년 전에 신영구 시장님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교육부에 가가지고 문경 시민의 학교니까 이제 문경대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그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그 상당히 그 시 예산을 문경대에 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문경대가 자랑하는 간호학과마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어떤 위기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게 숭실대와 통합 문제에 자체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시민 우려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좀 시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역시 고도현 부장님은 예리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숭실대 캠퍼스 유치, 그것이 이제 문경대와 통합의 얘기였고요. 1년간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대, 숭실대, 경상북도 우리 문경시 사자 간에 무수히 많은 회의도 했고, 또 통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간호평가 부분에서 약간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재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요.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은, 문경대학이 살고 또 숭실대학은 좁은 상도동 캠퍼스를 벗어나서 문경 캠퍼스, 대학 캠퍼스를 함께하고, 또 문경대학이 강점이 가지고 있는 간호의학부, 뭐 도자기 이런 또 이런 체육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상생 효과가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이미 발주돼서 그 용역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MOU든 MOA가 체결되고, 그리고 나면 통합에 대한 메리트가 참 많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교육부라든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으니까 통합과 함께 그 통합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됐을 때 그냥 통합만 되면 되지 않고 학생 수도 상당수 확보하고, 또 문경대의 미래, 숭실대의 미래가 있는, 예를 들자면은 의과대학 신설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문경의 미래가 뭐냐 하는 큰 그 대학에 대한 임용이 뭐냐, 이 임용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1주년 기념 문경 시민과의 대화,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민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대표 질문 하나씩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이경림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그 견디지를 못하니 다리도 아프고 막 지엽지요. 그렇죠? 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 시장님을 경험을 했었고, 그동안에 특히 양계장이나 돈사나 우사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허가 되고 님비로 기피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님비지만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가 돼야 되는, 허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악취, 오수 이런 환경 문제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양날의 딜레마를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것이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모든 부분은 우리가 하다못해 집이라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화장실 빼고 집지어를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개발 뒤에는 따라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하느냐 부분인데, 저는
또 환경 쪽의 전문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뭐 탄소 중립 문제도 있고 또 케이블카 하면은 또 역시 환경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또 실제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화 시설 자체가 또 환경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개발과 어떻든 보전 또 환경 문제를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악취 문제도 해결하고 개발 문제도 얻어내는 그런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대경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신 사과 공판장 설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경 사과 발전협의회 소속된 뿐만 아니라 전체 사과 농가가 2,300여 농가가 됩니다. 이분들이 가져 있는 그 가려운 부분, 바로 공판장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전략적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과 부분에서 아까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공판장은 유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과 공판장 부분을 제가 분명히 공약을 했고 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씀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케이블카 부분은 건설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건설하는 과정이 주얼산에 케이블카만 놓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대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놓는 과정이 문제고 공판장은 공판장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판장을 짓고 난 다음에 유통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공판장을 하나 짓는 거는 예산만 확보하고 사이트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공판장이 과연 10년, 20년의 미래를 앞두고 안동공판장과 대격하고 안동공판장을 능가할 만한 그런 유통시장의 시장성이 있느냐 부분이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타임을 두고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문경 사과가 임영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고 해야 될 부분이 공판장인 것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임기 안에 착공시키겠습니다. 임기보다도 많이 앞에 착공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식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장님 저기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국 체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대 관련 얘기 제가 민감한 얘기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한국 체대 참 시장님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고 성실대도 속도를 내고 많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노력은 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결과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국 체대 그 유치를 위해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 사회 단체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자발적인 참여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좀 바로 우리 시내 나가도 택시 옆에 보면은 한국체육대학 유치라고 되어 있고 시청에도 얼마 전까지 한국체육 유치라고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떤 과제보다도 열심히 우리가 서명도 하고 대통령실로 또 교육부로 뭐 건의서도 냈습니다. 우리가 할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웃풋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물은 제자리에 아직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과물은 아웃풋은 아직 제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체육대학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의 주인은 정부입니다. 또 가까이는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나 교육부 장관이 결정을 지방 이전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문경으로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노력은 그냥 아직까지 아웃풋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한국체육대학은 언젠가는 옮겨야 돼요. 언젠가는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뒤일 수도 있고 5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체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체대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현실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수히 노력을 하고 계속 지금 템포로 하는데, 하나 기대 거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차에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선이라는 중간 큰 과정이 있어서 약간의 뭐랄까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의 노력이 지금까지 했는 것 이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친구를 만나도 좋고 서울에 있는 지인을 만나도 한체대 문경 이전을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만 되면 그때 가서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무부대가 있고 국토의 중심이고 체육하기 좋은 도시고 문경이 최고 적지라는 것은 계속 홍보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력을 한 상태에서 한체대 지방 이전만 결정되면 2번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1번 결정만 되면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 서정철 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그 시장님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에는 체육도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돼 있고 앞으로 관광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공약으로 거신 그 세제 케이블카 그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케이블카 부분이 우리가 문경 관광이 세제를 중심으로 했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경 세제 관광이 임영웅급은 아닙니다. 임영웅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도 단순히 케이블카가 아니라 케이블카의 선택은요 어떤 사이트에 올리느냐 문제고, 또 하나는 올라간 정상 부위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만드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월산 사이트는 괜찮은 사이트입니다. 주월산이 병풍처럼 1000m 넘는 고지가 2.5km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길을 만들겠다는 거고, 케이블카와 하늘길을 연결해서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도 1등급에서 2등급 조정이 오늘까지 공고인데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확정을 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치고 내년 적어도 3, 4월에 착공을 해서 적어도 2025년경에는 우리가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 염영웅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숭실대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고도영 기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캠퍼스도 왜 오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희 문경 지역 학부모에서 이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 해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제 학폭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 만나뵀는데 시장님이 또 예산을 조금 주셔가지고 저희 좀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든가 우리 학교 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문경 시민 학부모님도 다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 만들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아니, 예.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나누는 자리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 양재필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재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동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인근 상주만 가도 되게 많은 축구 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제 축구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문경은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장과 영광체육공원에 한 면이 이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유치하고 동호인들이 활동하는데 되게 축구장이 이제 작다는 얘기들이 많이 듣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문경이 보면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축구도 이제 유스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손흥민, 김민재가 바이에른 이적을 했고 다양한 스타들이 이제 탄생하고 있고 저희 지역 출신인 박지수 선수도 그때 이적하기 전 소속팀이 없을 때 저희 동호회에서 축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축구가 이제는 세계적인 스포츠 그리고 대한민국의 스포츠 그리고 지금 SBS 골 때리는 그녀 방송으로 여자분들도 풋살팀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문경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축구장도 건립하고 그런 스포츠, 여성 스포츠, 뉴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문경이 또 스포츠로도 축구 또 하나의 종목을 선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지나가신 말씀은 문경이 체육도시로 나가고 체육에 하면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축구인데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재경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르네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 국외단체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문경시에는. 네, 지난 4월달에 냉해 피해로 농민들이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재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실사도 하시고 현장에 점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 보상 비율에 관해서 좀 현재 5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좀 지급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조사는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은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하고 또 이번 또 추경이 또 의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추경이 9월달에 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해에 대한 것은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기 앞서서 마음이 다들 급하신 듯해서 저희 생방송 시간대로 진행이 되겠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 문경 시민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내용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널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고도현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선거 7번 치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적이 세 번 되고 4번 떨어졌어요. 승률이 좀 예, 50%가 안 됩니다. 아, 예. 그래도 그 시장님의 어떤 불굴의 승부사 이거는 진짜 아까도 언급됐듯이 지역 정치 지망생들이 아주 롤 모델, 집념의 승부사 그걸 또 굳이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집념은 롤 모델로 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긍정의 힘과 더불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사모님이라고 다들 한결같이 가리켜요 사모님을.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이 기간에 지금 아주 사모님을 위해서 뭔가 한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래 평소 사모님을 어떻게 잘 이렇게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선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지 이것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꼬리를 팍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 앞에 오미자 농가 1200평 사과농으로 바꿨는데 그 농장주도 제 이름이 아니고 농장주도 저쪽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뿐이 아니고 제가 월급 받는 거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통장 다 주고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곁들이자면은 시장님이 즐겨 쓰시는 어떤 비장의 각오를 밝히실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셨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머리가 두 쪽 나도 이렇게 반드시 강력히 이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셨는데요. 시장님이 지금 재임이 이제 최대 10년 이상 10년 정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3선이 되신다. 예. 그러면 그 임기 내에 재임 기간 동안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해내고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싶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문경 시민 그 젊은 청년 시민들한테 우리 신영구 시장님이 역사에 문경의 그 지역 역사에 어떤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 이것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케이블카, 숭실대, 뭐 이런 공판장 이 얘기는 반드시 임기 안에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테레메나 뭐 관광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 거가 비장한 제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상 저는 제 욕심은 챙기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 챙길 이유도 없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뭐 재산 등록이 뭐 공직자 중에서 뭐 꼭 밑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이고요. 아까 처음 질문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다 재산이 다고요. 그래서 그만해도 충분하고 지금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이런 모든 봉급도 충분하고, 그래서 참 지난 뒤에 신영국이 참 문경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 욕심 안 챙겼다 이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여명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연달아서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기업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경 출신 청년들이 이제 유지나 또 이탈 청년들이 있죠. 그 애들이 다시 우리 문경시로 재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그런 다른 대책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차피 인구 문제에서는 기업 유치와 대학 유치인데요. 우리가 어차피 서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문경이 갖는 포텐셜을 어떻게 극대화하는 문제냐 부분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이제 문경에 적합한 숭실대와 환체대를 들고 나온 거고요. 또 관광을 들고 나온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기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규모에 맞는 기업 유치를 하고 알뜰살뜰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갖는 이러한 포텐셜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된다고 해서 남 흉내 내지 않고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문경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서정철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가 오늘 그 패널에 참석해가지고 거의 그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좀 말씀드릴 게 않겠습니까? 네. 저들이 저는 뭐 옛날에는 체육회 업무를 보기 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체육회 와가지고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1,500명 정도 이상의 그 대회를 유치하려면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나 종단체 회원들 오면은 실사 단계에서 거의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하여튼 의지가 있으면은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문경시에도 다목적 체육관 한 3,000명 정도 하면 좋고요. 안 되면 좀 적어도 좋습니다.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어지간하면 예스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체육관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면 좋죠. 좋은데 적어도 1,000억 단의 규모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규모면. 그런데 우리 문경에는요, 국군 체육부대 체육관이 지금 6,000명 수용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이 체육부대 체육관이면서 우리 문경시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큰 대회 할 때는 거기서 하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큰 일 예산 쓸 거 쓰고 조금 길게 가서 하는 쪽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시장님이 늘 예스라고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거절하실 때는 거절할 줄 아는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지은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인구 유입 관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월에 경상북도에서 청년이 유출된 명수만 해도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유출된 이유는 일자리하고요,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의료시설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자리는 청년들이 정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시장님의 공약상 오늘 들으면서 뭐 케이블카라든지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러니까 세제 개발지구, 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저희 문경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주요 요직으로 딱 취업해서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라든지 이런 방안을 잘 제시하셔서 저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안 같은 거. 예,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게 일자리 문제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지금 산업단지가 거의 다 이제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5만 평짜리 3개를 추가로 지금 그 이제 계획을 타당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단지도 또 하나의 이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하되 임용급 시설을 갖추면은 거기에 모든 청년 일자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소상공으로서 또 같은 청년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양재필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황지은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역을 이제 떠나지 않았던 청년들도 지금 계시고 꿋꿋하게 문경에 남아서, 그리고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문경에서 또 살아보려고 오신 청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경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가업을 승계하시거나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젊은 이 시대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문경이 정말 미래적으로 이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청년 후계농이 됐든 들어오는 분이 됐든 남아있는 청년이 됐든 사업적인 육성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저희가 정말 육성해서 CEO가 돼서 정말 기업을 하나 만들고 농업 기업을 또 만들고 이런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커서 문경에 지키는 기업가로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원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자리 부분에 또 청년들의 결국은 청년 창업 부분도 그렇고요. 어떤 분야가 유망한 게 하시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최고가 되면은 무조건 대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든 간에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가 훌륭한 게 아니라 수영 선수가 훌륭할 수도 있고 어느 분야든 간에 최고가 되면은 무조건 대박이 납니다. 바로 이 김선식 위원장님 같은 분 그냥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간에 최고가 되고 문경에 갖는 포텐셜을 살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찾아서 거기에 최고가 되는 청년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경의 미래가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이크는 고도현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지금 또 급하게 또 요구하는 게 단산 터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미자 개국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우스운 게 15년간 이제 문경에 혈이 막혀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입도로는 그 10여 년 전에 다 이제 완성이 됐고 터널 개통을 전제로 해가지고 진입도로는 있는데 터널이 뚫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문경 그 세제로 오면 아까 그 이경님 의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천댐까지 5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우회도로로 해서 50분 이상 가고 이거 농산물 유통도 그렇고요, 물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그 터널 개통을 전제로 해서 그 진입도로가 개설됐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이미자 의원님하고 시장님이 지역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좀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국비 확보라든가 교부세 이런 거를 이제 정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님. 예, 이 무조건 예스입니다. 예스고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6억 들여서 설계하고 있고 결국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드는데 이 사업비 확보 부분만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 이미자 의원님도 신경 쓰고 있고 우리 황재용 의장님 모든 우리 박영서 부의장님 우리 김창기 의원님 다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듣다 보니까 문경 씨가 직면한 과제들이 참 많고 또 시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문경 씨의 미래와 비전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선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눈물도 봤고요. 또 웃음도 받고 모든 걸 다 봤는데 지금 조금 떨어진 질문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아까 청년 우리 분들 너무 막 지원도 많이 받아요, 그죠? 지원도 많이 받고 좀 핫 이슈 아닙니까? 뭐든지 또 가산점도 많고 또 우리 노인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산점 많이 받습니다. 나이 드셔서 8 넘으시고 9 넘으시고 저희들처럼 50대 60대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복지나 또 퇴직하고 공무원 퇴직하시고 또 사업에서 또 절정기에 또 물러나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어디 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아직 청년입니다. 2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 50대 60대 조금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는 방안이 있으시면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가지만은 옆도 조금 보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문화센터가 많이 관련됐는데 중간 부분에 우리 50대, 60대 말씀하시는데 파크 골프가 지금 많이 수요가 있고 해서 파크 골프가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경이 파크 골프장이 요번에도 의장님하고 해가지고 54호를 요번에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입지가 있으면은 읍면에도 정부에서 파크 골프장 만들고 여러 시설들 확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함대경님 질문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농업을 얘기할 때 농민사관학교를 따로 두고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농민사관학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행히 이쯤 우리가 최근에 농민사관학교가 우리 문경시로 지정된 데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된 이후에 지금 진행 사항을 우리 농민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이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군위가 7월 1일자로 대구로 편입되면서 군위에 있는 농민사관학교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돼야 돼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유치되다 보니까 도비도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경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우선 충분한 예산이 없는 게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시설물을 우선 가지고 전개축을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또 시설을 더 확충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농민사관학교가 경북의 농업을 대변하고 후계자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난 문경 이전이 또 하나의 더 발전하는 계기를 하는데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긴 시간 다양한 분야도 각계각층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무대 위에 시민대표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표로 두 분께 소감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이경림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님이 유세를 할 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도 결코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우리가 많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울겨먹고 부려먹고 본전을 빼겠습니다. 네, 본전을 빼고 대신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하시는 좋은 행정에는 저희들도 시장님의 부엉에 응대해서 저희들도 시장님을 땡깡 부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고도현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 자리 콘서트 참 저는 굉장히 제가 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경시가 이제 민선시대 들어와서 뭐 시정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반상회모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때로는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 해서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궁금할 때는 또 시민들과 이렇게 대면, 그 다음에 비대면, 오늘 뭐 생방송도 되고 또 이렇게 문화회관을 가서 시민들이 채우셔가지고 궁금한 것을 구석구석 지금 질문이 됐는데 또 다음 질문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선시대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시민들과 토론의 정치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오늘 이것이 바로 그 문경시 토론의 정치 막을 올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른 오전부터 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전부터 문경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문경 시민 대표단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 시민과의 시간 찐하게 가져보셨는데요. 시장님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 문경의 미래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문경이 광산으로 잘 했고요. 그러나 광산이 문을 닫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경에 희망이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문경에 희망 있습니다. 문경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은 문경이 8만, 9만, 10만 그렇게 서울이 되지 못하고 대구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문경이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 수 있는 문경 만드는 것이고 이제 새로 시작한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오늘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2년 차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실 때 뜨거운 박수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0분간 함께한 문경시장 민선 8기 1주년 기념 문경 시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풀어보고 또 앞으로의 멋진 문경의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정의 힘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예스 문경이 가진 힘으로 더 멋진 문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